2022 예시문항 두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 독서 지문인데요. 이 지문을 읽어본 학생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새롭게 바뀌는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가?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발췌를 해가지고 시험 용도로 좀 다듬어야 되는데 제대로 다듬어 놓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보통 문제의 지문을 구성할 때에는 발췌를 해가지고 뭐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빼야 할 거는 없는지 넣어야 할 거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글 하나로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지문은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지문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단.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야.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했습니다. 정신이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이건 화제 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컴퓨터와 같은 완전한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물음표 또 나왔네요.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이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거를 좀 줄여서 완물체로 얘기를 할게요. 자, 완물체가 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가지로 화제가 제시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잖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다음 화학적 조성을 띈대요. 근데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이원론이다. 육체하고 정신하고 별개로 좀 보자는 얘기죠. 그게 이원론이야. 계속 갑니다. 이에 견져 동일론이 나오네요.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 두뇌의 물리적인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자, 여기 동일론에서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존재하긴 하는데 육체하고 동일한 것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앞으로도 서로 대비되는 이론이 나오게 되면 각각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원론은 육체와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동일론에서는 정신은 육체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뇌의 물리적인 상태와 동일한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원론과 동일론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 앞부분에서는 화제를 제시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화제는 뭘까요? 인간의 정신이 육체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원론과 동일론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글입니다. 정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신이 육체와 개별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냥 육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따진다고요. 자, 계속 가면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이거 보니까 토론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찬성 측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냥 조목조목 반박만 하면 돼.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이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원론이 막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면 동일론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다는 얘기고, 지금 이 글도 그런 식으로 이원론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동일론이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그런 이 글의 방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원론이 정신은 육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겠죠. 근거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동일론이 뭐라 그러겠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그럼 또다시 이원론이 근거 저기에 또 있잖아. 그럼 동일론이 그것도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설명하다 보면 그 설명이 이제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원론자는 정신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 문장 있잖아요. 완전 페이크 문장이에요. 문장을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은 어이? 이원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대. 그러면 동일론자는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건가? 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사실 매끄러운 글이 되려면 이런 내용은 여기 껴들어가면 안 되는데 좀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아요. 문제를 내고 학생들을 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지금 1차적으로 학생들을 지금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어차피 이 글은 이원론이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일론이 그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라이프니츠가 나오네요.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징을 갖는다. X와 Y가 동일하면 그 둘의 특성이 동일하다 그거잖아요. 요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라고 하는 거로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가져요.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가져. 자,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좀 뭔가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려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직관적인 수준에서 X와 Y가 동일하면 뭐 그 둘의 특성도 동일하겠구나 라든가, X와 Y가 그럼 동일하지 않다면 그 둘의 특성도 동일하지 않겠구나, 또는 바꿔서 X와 Y의 특성이 동일하다면 그 X와 Y가 동일한 것이겠구나, 아니면 그 X와 Y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 X와 Y는 동일한 것이 아니겠구나.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수준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만 봐서는. 근데 요걸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좀 물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정보만 주고 나서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못해요. 이제 정보를 여기에 지문에다가 더 주든지 아니면 문제 보기로 해서 정보를 더 주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내겠지만은, 어쨌든 이 지문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요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도 좀 알아두면 나중에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나올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대우명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요런 그림 본 적 있죠? P이면 Q이다 라는 원명제에서 그걸 이제 순서도 바꾸고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 가지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대우명제잖아요. 뭐 자세한 것까지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기 좀 다시 봅시다.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데요. 자, 요거를 원명제로 봤다면 이걸 대우명제로 한번 바꿔봅시다. 대우명제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뒤에 거에 부정을 해야 되죠. 뒤에 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와 Y가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앞에 와야죠. 그리고 뒤에는 X와 Y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X와 Y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X와 Y는 동일하지 않다. 즉 다르다 그 얘기잖아. 이 대우명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대우명제가 핵심 키예요. 이원론도 이 명제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 동일론도 이 명제에 의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 지문에 이원론 설명하는 내용에 라이프니츠가 지금 포함되어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마치 라이프니츠가 이원론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오해고요. 라이프니츠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말한 사람으로 그냥 여기서 언급만 되는 거지 이원론 동일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론도 이 명제를 가지고서 자신의 논리를 펴는 거고 동일론도 이 명제를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은근슬쩍 적용을 한 내용이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가졌대요. 그 얘기는 물리적 대상과 정신이 특성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성이 다르면 이 원리에 따라서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 다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이건 지금 이원론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은 정신은 육체, 즉 물리적 대상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결론으로 도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둘의 특성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의 특성이 다르면 그 둘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 뒤에서 쭉 다 얘기하는 게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두 대상의 특성이 다르다 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저절로 두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테니까. 한편 그럼 동일론은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 그 두 대상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두 대상의 특성이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말을 하다 보니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가 너무 길어지네요. 좀 짧게 줄여서 말합시다. 동식불 원리라고 합시다. 동식불 원리. 그러면 동식불 원리의 대우명제에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둘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일론자는 새로운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원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뭐 한 7, 80% 정도는 이해가 된 거야, 이 지문이. 자, 요 뒤에 부분은 이원론자들이 어떤 근거로 육체와 정신의 특성이 다른지를 제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그 둘이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테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다면 동일론자는 어떻게 하겠어?
그 둘의 특성이 다르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둘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반박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대표적인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데카르트 나왔습니다. 데카르트 엄청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이란 앞에 문단에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정신은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가지고 있지 못한 특성. 그래서 정신과 물리적 대상을 구별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대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일 수도 있고요. 완물체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대요.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완물체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원론자가 주장하는 것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명제로 얘기하자면 낫 P에 도달하기 위한 낫 Q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중간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이원론과 동일론의 핵심 주장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원론은 인간이 물질, 즉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육체는 물리적 대상이 되겠죠. 첫 번째 문단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적 조성을 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동일론에서는 인간은 물질, 즉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거기에 포함된 개념으로 정신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보는 거고, 이원론에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원론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완물체를 등장시킵니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이 완물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는 다르게 정신이 없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와 수학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는 이 완물체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의 육체와 완물체의 물질적 요소를 한편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종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물리적 대상은, 여기 물리적 대상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정신과는 뭐 관련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원론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특성이 다르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해서 명제에 낫 P에 도달하기 위한 낫 Q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낫 Q가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낫 P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동식불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낫 P의 주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낫 Q만 보여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동일론자들이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요 얘기는 뭐냐면 데카르트가 처음에 얘기했었을 당시보다 그 내용의 타당성이 현재는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죠. 왜 그런지 보시면,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럭저럭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라는 건 뭐겠어요? 컴퓨터, 특히 요즘에 엄청 발달하게 된 AI 같은 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원론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물체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정신을 이제는 완물체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서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정신과 완물체의 정신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서 굳이 인간의 정신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반박이 되는 겁니다. 완물체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반박이 됐는데 거기에 단순성 원리로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다는 물리적 대상의 특성하고 그 언어 사용과 수학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정신의 특성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명제 not Q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식불 원리의 대우 명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원론이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동일론 입장에서 이제 반박을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같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를 보면은 언어 사용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수학적 추론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정신의 영역을 물질이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질에게도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이 정신은 비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정신이 아니라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정신으로 볼 수 있지.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육체, 특히 두뇌의 물리적인 상태로서의 정신으로 설정해 놓은 그 인간의 정신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육체와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정신,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대상, 물리적인 대상. 그러면 이 육체와 정신은 특징이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동식불 원리의 대우 명제에 적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ot Q가 아니라 Q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물리적인 대상만으로 충분히 정신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의 주장처럼 비물리적인 대상까지 따로 설정을 하는 것은 단순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독립적인 정신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다음 문단 계속 갑시다. 이원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두 번째 근거가 나오네요.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여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또 얘기합니다.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그랬어요. 육체는 의심할 수 있어. 근데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 갑자기 뭔 소리죠? 자, 여기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물론 뭐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지문을 빨리빨리 읽고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문제 풀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이해를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데카르트에 대해서 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방법적 회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것은 데카르트가 어떤 명확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의심해 본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봐.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나의 육체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감기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제 술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뭐 정신병에 걸렸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상적이지 못한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환상을 보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감각기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의심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이 정신, 이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육체는 의심을 한다는 얘기고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면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뚜렷하게 존재한대요.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에 하나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그런 특성을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 여기서 하나는 의심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다른 하나는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가능한 특성과 의심이 가능하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은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not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얘기는 not Q로 인해서 not P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식불 원리의 대우명제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원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두 번째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동일론자들의 반박이 나옵니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정약용과 다산. 정약용과 다산? 이거 같은 사람 아니야? 정약용의 호가 다산이니까 다산 정약용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떼어서 뭘 하려고 하나 봐. 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정약용이 썼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다산이 썼다는 거를 의심할 수가 있대. 뭐지 이거? 일단 봅시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아, 이 뭔 개소리야 라고 여기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일단 개념은 앞에서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개념과 관련지어서 예시라든가 아니면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내용 전개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연관성이 잘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어쨌든 가서 꽤 맞춰 봐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약용과 다산이 어떤 의미로 들어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정약용은 의심할 수 없다고 그랬고 다산은 의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데카르트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의심할 수 없는 거는 정신이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육체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서로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여기에 동일론자들은 정약용과 다산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정약용과 다산은 동일인이야. 그런데 하나는 의심할 수 있고 하나는 의심할 수 없는 거라면 의심하고 안 하고가 이들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론자 입장에서 이원론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의심을 하는 거는 네 마음이지. 그렇지만 네가 의심했다고 해가지고 그거의 특성이 달라지거나 할 수는 없는 거야. 더더군다나 그것을 논증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 라는 입장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 정리를 하자면요. 이원론이 주장하는 내용의 두 번째 근거로 데카르트는 정신은 의심할 수 없는데 물질, 육체는 의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심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not Q에 해당이 된다. 고로 동식불 원리의 대우명제에 따라서 not P, 즉 물질과 정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동일론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맘대로 의심을 하고 안 하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특성이 달라지니? 그건 아니다. 어차피 의심이나 생각 같은 거는 동식불 원리를 따지는 데 있어서 논증적 요소로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가 육체를 의심했다고 하는 것이 육체의 특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식불 원리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다 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5번 문제를 보시면은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한대요. 가에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랬어. 이 글이 뭐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네요. 뭐 이거 더 볼 것도 없네요. 5번,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이다. 당연히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본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1번이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의심하는 건 네 마음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단 의심하는 거 가지고는 논증의 요소로서 활용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있었고요. 2번 좀 볼까요?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완물체, 특히 컴퓨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이원론에서는 컴퓨터가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신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인간이 유일하게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 보시고요. 7번, 기억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뭐 본문에 1번,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험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보기를 보면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아까 정약용, 다산 이런 얘기 나올 때 앞에 내용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관련성 없이 나오는 개념은 없어요. 항상 앞에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 지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하고 관련이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앞에 어떤 개념하고 연결이 될지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악령의 존재, 이 악령은 어떤 의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앞에 개념 중에서 독립적인 정신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비물리적 대상으로서의 독립적인 정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악령이 독립적으로 육체 없이도 혼자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병원체는 물리적 대상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물리적 대상, 물리적 대상 이럴 때 비물리적인 대상은 가정할 필요가 없고 물리적인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물리적 대상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비물리적 대상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거 그게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단순성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와 관련된 선지를 보면요 선지가 3개가 있네요. 나를 읽기 전에 가에 해당하는 선지만 먼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1번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아까 본문에 악령이 존재할 가능성들을 막 다 찾아보면서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악령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만 하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더 언급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게 4번, 5번인데 보기에 있는 나를 봅시다.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지금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논리적인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왼손, 오른손, 생각. 뭔가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 관련이 좀 지어지죠?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 얘기는 데카르트가 말한 정신과 육체의 개념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동일론자들이 얘기했던 정약용과 다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의심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그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논증의 요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본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4번 선지.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적용이 되려면 그 특성이 다르다. 즉 not Q가 만들어져야지 되죠. 그렇게 된다면 not P가 돼서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그렇지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각, 의심 이런 것들은 논증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자, 보기에 나를 보시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죠. 그런데 왼손은 있고 오른손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생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돌려서 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문제가 사실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문지문에 한해서는 이런 유형이 킬러 문제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본문에서 설명한 개념들이 이제 사례나 비유로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거를 잘 연결을 지어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서 이원론이 동일론에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본문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지금 3번 보시면 되는데 수학적 추론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게 동일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지금 동일론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동일론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비판한 게 아니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특별히 변화된 문제 유형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좀 특별하다면 10번 문제가 좀 변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문제들은 단순한 어휘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단순한 어휘 문제가 아니야. 문장이나 문구를 밑줄을 쭉 그어놓고 그거와 바꿔 쓰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내용의 문맥적 의미만 알면은 이거야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겠죠? 여기 지금 3번이 화학적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화학적 조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었어요? 물질적 대상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C에 또렷하게 존재한다는 거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올바르게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 의심할 수 없는 상태 정도로 바꿨을 수 있을 겁니다.